안녕하세요. 취업홍보대사 굿전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디죠? 저희는 졸업생분을 뵈러 아모레퍼시픽 본사에 왔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공사학번 졸업생 정성아라고 합니다. 저는 공간 디자이너로 지금 한 14년 정도 일을 했는데 아모레퍼시픽에서는 8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전에 인테리어 중견 기업에서도 일을 했었고 외국계 디자인 컨설팅에서 각각 3년씩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취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는데, 포트폴리오 준비 방법이나 포트폴리오 준비할 때 영감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내가 그 지원하는 곳에서 어떤 역량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쪽을 우선 부각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구구절절 설명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임팩트 있는 이미지 한두 개 정도가 훨씬 명쾌한 것 같아요. 그 설명보다는 시각적인 정보가 더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미지의 구도라든지, 만약에 렌더링이라면 렌더링의 각도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랑 마찬가지로 처음 몇 장으로 승부가 나거든요. 처음 몇 장 보고 뒤에 계속 보고 싶은지 안 보고 싶은지 이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자세히 안 보고 그냥 쓱 대충 훑었었을 때도 약간 임팩트가 있는 포트폴리오가 돋보이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에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스펙 한 가지만 뽑자면 어떤 것인가요? 스펙이요? 글쎄, 그거는 저를 뽑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스펙을 잘 쌓아도 회사에 입사하면 나보다 더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최소 수백 명 이상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2개 국어를 한다 그러면 회사에 오면 3개 국어 하시는 분 있고 4개 국어 하시는 분 있고, 뭐 학벌이나 학위, 자격증, 뭐 이런 사회 경험 이런 것까지 저보다 잘난 사람이 진짜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일반적인 스펙보다는 사회에서 쌓은 그런 공간 디자인 경험이랑 브랜드 디자인을 보는 관점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면접 때 저의 의견을 좀 더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했던 게 어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브랜딩을 하고 브랜드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소비자의 감성을 터치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회사는 철저히 그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집단이다 보니까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현재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냉정하게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경력으로 입사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 갖고 있는 능력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신입들도 인턴 경험이 거의 필수이고, 대부분이 이제 인턴 전환으로 채용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들었어요. 아모레퍼시픽 면접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의 질문을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그 자기소개서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질문이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1분 동안 자기소개를 해라 뭐 이런 게 있었고, 본인의 장단점이 뭐냐고 생각하냐, 그리고 좋아하는 브랜드는 뭐냐, 좋아하는 뷰티 브랜드는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경력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경험,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이런 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최종 면접에서 본인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게 어필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글쎄, 단점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를 좀 장점처럼 포장해서 어필했던 건 있어요. 그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어떻게 포장해서 말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장점처럼 보이기도 하고 단점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브랜딩이랑은 전혀 무관한 경력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는 뷰티 쪽이랑도 관련이 없는 그런 곳에 있었는데, 뭐 호텔이라든지 리조트, 주거공간, 오피스, 쇼룸 이런 것들의 설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경력직으로 오는 거다 보니까 사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을 회사에서는 원할 텐데
그런 경험이 없는 거에 대한 걸 좀 어필을 했던 게, 어떤 면접관분이 안 그래도 이런 뷰티 쪽에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되게 당당하게 약간 포장을 했었던 게, 뭐 앞서 나가는 디자이너라면 한 분야만 깊게 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뷰티 리테일 경험은 없지만 오히려 고급 호텔이라든지 리조트 설계를 하면서 공간적으로 그 럭셔리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사람이고, 호텔이랑 리조트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오래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적인 무드라든지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그런 경험을 쌓은 저는 뭐 리테일 설계할 때 좀 더 앞서 나가는 고객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다양한 공간 디자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뻔한 리테일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뻔하지 않은 더 새로운 차원의 리테일 공간을 창조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 같고, 그 얘기를 듣고 면접관 분들이 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좀 솔깃하셨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셨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활동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활동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나마 그래도 학교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과 소모임 중에 러브하우스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지금 모르겠네. 근데 그게 근처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랑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시는데, 좀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좀 아동시설 이런 데를 공간 개선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약간 학교 생활하는 와중에 틈틈이 짬내서 기업에 공문을 보내고 후원을 요청하고, 또 남는 인테리어 자재나 뭐 B급 자재 이런 거 기부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의 회비를 걷어서 저희가 직접 작업자가 돼서 그 공사를 했었던 건데, 그때 공사해드렸던 그 독거노인 할머니가 마지막 날에 막 학생들 손을 붙잡고 막 고맙다고 우셨던 그 장면이 가슴이 되게 뭉클했었고, 지금도 저는 그 할머니 얼굴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되게 그때도 되게 호호 할머니였는데 지금은 왠지 돌아가셨을 것 같긴 한데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최종 면접 때 제가 이거를 가지고 내용으로 어필을 좀 하기도 했었어요. 그게 사실 다른 학생들은 경험하지 못한 저만 갖고 있는 경험이고 차별점이기도 하니까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어떻게 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들, 그리고 뭐 한정된 시간 동안 스케줄을 어떻게 관리했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과 좀 덜 중요한 것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를 정했던 기준, 뭐 이런 게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사실 똑같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얻었다는 걸 좀 부각해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졸업한 지 되게 오래됐고 후배들을 못 본 지 되게 오래됐는데, 얼마 전에 학교에 그 취업 강의를 가서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되게 뭔가 짠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요즘에 또 취업의 무턱이 워낙에 높고, 저희 회사도 지금 신입사원 안 뽑은 지 되게 오래됐다고 들었는데 아주 들어오기 힘들다고 들었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펙 쌓기보다는 나만 갖고 있는 그 차별화된 경험을 만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일반적인 스펙으로 경쟁하면 사실 훨씬 더 경쟁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스펙은 뭐 서울대, 연고대, 그런 유학파 이런 친구들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스펙으로 경쟁하려고 하면 오히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차라리 그런 친구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그게 회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어필하는 게 더 돋보이게 만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가려고 하는 관련된 회사에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휴학하고 잠깐 사업을 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뭐 인터넷 통해서 기부 받아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런칭을 하신 분도 있고,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를 꾸준히 되게 실천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것도 되게 어렵고 흔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되게 뭐 많죠. 그 남들과 다른 나만의 그 차별점이 사실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근데 다만 나 그렇게 경험했다, 나 그런 경험 갖고 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경험한 게 지원하고자 하는 업무랑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어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사실 회사가 요구하는 최소의 스펙은 갖고 있어야겠죠. 만약에 회사 지원 조건에 토익 700점 이렇게 있으면 700점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700점이나 만점이나 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700점이라면 만점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최소 지원 조건을 갖춘 다음에 나만의 차별점을 갖고 경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오늘 아모레퍼시픽 본사에 와서 졸업생분을 만나고 인터뷰까지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짠! 저희는 인터뷰 끝나고 잠시 카페로 왔는데요. 오늘 인터뷰 진행하면서 혹시 소감이 어땠어? 오늘 인터뷰 진행하면서 멋진 선배님을 보니까 나도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고, 나도 만약에 취업을 하고 나서 오늘 만난 졸업생 선배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꼈어. 나는 아모레퍼시픽 본사에 처음 왔는데 건물이 너무 예쁘고 편의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나도 이 기업에 입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내 학교 생활이나 스펙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우리 진짜 너무 수고했다. 지금까지 취업홍보대사 굿잡이었습니다. 안녕. 저희는 괜찮은데? 짠으로 할까? 짠. 저희는 가보실까요?